내 집을 판다고요?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40년. 남편 없이 혼자 아들 키우며 새벽 4시에 일어나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저녁엔 청소 일하며 모은 돈. 한 푼 한 푼이 땀이었고 눈물이었고 버텨낸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산 집, 제 이름으로 된 유일한 것. 그걸 아들이, 제 아들이 팔려고 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5월에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베란다에 심어놓은 고추 모종이 파란 잎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물을 주었습니다. 천천히 정성스럽게. 이 집에 산 지 20년. 벽에 금 하나, 문틀에 흠집 하나도 모두 기억합니다. 현관 옆 스위치는 좀 뻑뻑합니다. 화장실 수도꼭지는 2번 돌려야 제대로 잠깁니다. 불편하지 않습니다. 익숙합니다. 이 모든 게 제 삶이니까요. 72살. 혼자 사는 지 3년째입니다. 남편은 7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 민수는 결혼해서 나갔습니다. 며느리 지혜와 함께요. 처음엔 같이 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너희끼리 살아라. 엄마는 여기가 편해. 그게 서로를 위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젊은 부부에게 시어머니는 불편한 존재일 테니까요. 식탁에 앉아 아침을 먹었습니다. 된장찌개 한 그릇, 김치 몇 점, 계란 하나. 혼자 먹는 밥은 간단합니다. 많이 해봐야 남습니다. TV를 켰습니다. 아침 뉴스가 나왔습니다. 세상은 복잡했습니다. 저는 그저 이 작은 공간에서 조용히 살 뿐입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저 오늘 저녁에 갈게요. 지혜랑 같이요. 저는 기뻤습니다. 아들이 오는 날은 늘 기쁩니다. 그래, 저녁 뭐 해줄까? 아니에요, 엄마. 그냥 얼굴 보러 가는 거예요. 밥은 먹고 갈게요. 그래도 과일이라도 사다 놔야지. 전화를 끊고 저는 장바구니를 들었습니다. 시장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배를 사려고요. 시장 과일 가게 앞에 섰습니다. 배가 탐스럽게 쌓여 있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자씨, 오늘 배 참 좋아요. 아들 온다고 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동네에 20년. 다들 제 사정을 압니다. 5개 주세요. 돈을 내며 주인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아들 잘 됐죠? 직장도 좋고. 그럭저럭요. 저는 웃었습니다. 자랑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골목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길도 참 많이 걸었습니다. 아들 손잡고 유치원 데려다 주던 길. 학교 보내던 길. 밤늦게 혼자 일하고 돌아오던 길. 이제는 혼자 걷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이 길 위에 모든 순간이 저와 함께 있으니까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우리 집 냄새. 설명할 수 없지만 아는 냄새. 편안한 냄새. 배를 씻어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3시. 아들이 오려면 4시간 남았습니다. 청소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깨끗한 집을 좋아하니까요. 청소기를 돌렸습니다. 걸레질을 했습니다. 창문을 닦았습니다. 72살의 몸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허리가 아픕니다. 무릎이 시큽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움직이면 잊혀지니까요. 청소를 마치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잠깐 쉬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초인종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서둘러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도 함께요. 어머니, 주무셨어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아니, 그냥 좀 앉아 있었어. 들어와. 2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며느리 지혜는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뭔가를 살피는 눈빛이었습니다. 거실에 앉았습니다. 저는 배를 깎아내왔습니다. 먹어라. 오늘 산 거야. 민수가 받아 먹었습니다. 엄마, 혼자 사시기 힘드시죠? 갑자기 묻는 말이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익숙해. 제가 대답했습니다. 지혜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만약에 넘어지시기라도 하면. 저는 웃었습니다. 괜찮아. 난 튼튼해. 하지만 민수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랑 같이 사시는 게 어때요? 이 집은 말을 멈췄습니다. 지혜가 이어받았습니다. 이 집은 너무 오래됐어요. 관리도 힘드시고. 우리 아파트로 오세요.
그 순간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들의 눈빛이 불편해 보였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는 너무 친절했습니다. 자기적인 친절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여기가 좋아. 평생 산 집인데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생각 좀 해보세요. 요즘 집값도 올랐고. 집값? 저는 되물었습니다. 민수가 머뭇거렸습니다. 지혜가 대신 말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집이 지금 10억 정도 된대요. 이 동네가 재개발 얘기가 나오면서 어머님 혼자 계시기엔 아까운 집이에요. 팔아서 우리랑 같이 사시면 남은 돈으로 편하게 사실 수 있잖아요. 10억. 그 숫자가 공기 중에 떠올랐습니다. 무겁게.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똑바로 보고 있었습니다. 계산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집은 안 팔아. 어머님, 안 판다고 했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생각해보세요. 제 말은 너 돈 필요해? 제가 물었습니다. 민수가 당황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왜 엄마 집을 팔자는 거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처음으로 지혜가 일어섰습니다. 어머님이 그렇게 나오시면 저희가 뭐라 할 수가 없네요. 민수야, 가자. 민수도 일어섰습니다. 엄마, 다시 얘기해요. 두 사람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아들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이 집을 팔아서 10억. 큰 돈입니다. 제가 평생 벌어본 적 없는 돈. 하지만 이 집은 돈이 아닙니다. 이 집은 제 삶입니다. 41살의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민수는 15이었습니다. 보험도 없었습니다. 남은 건 빚뿐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걸 팔았습니다. 결혼 반지도 팔았습니다. 그리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식당 일, 낮엔 청소, 저녁엔 마트 계산대. 하루 3가지 일을 했습니다. 아들은 공부를 잘했습니다. 대학에 보내야 했습니다. 등록금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더 일했습니다. 몸이 부서져라 일했습니다. 19년. 그렇게 일했습니다. 아들이 대학 졸업하고 취직할 때까지. 그리고 모았습니다. 한 푼 한 푼. 통장에 쌓이는 숫자를 보며 견뎠습니다. 50살에 이 집을 샀습니다. 작은 빌라였습니다. 낡았습니다. 하지만 제 이름으로 된 첫 집이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받아들고 울었습니다. 20년 만에 제 공간이 생긴 겁니다. 그날의 기쁨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들이 그 집을 팔자고 합니다. 돈이 되니까. 10억이니까. 하지만 아들은 모릅니다. 이 집이 얼마나 어렵게 마련한 건지. 이 집의 벽돌 하나하나에 제 땀이 배어 있다는 걸. 이 집이 없으면 저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됩니다. 울면 지는 겁니다. 저는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을 봤습니다. 남편과 찍은 사진, 민수 어렸을 때 사진, 모두 이 집에서 찍은 사진들입니다. 이 집이 제 역사입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이 정적 속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아들을 위해 평생을 살았는데 왜 아들은 내 마음을 모를까? 다음 날 아침 아래층 경수기가 올라왔습니다. 같은 빌라에 산 지 15년 된 이웃입니다. 나이도 비슷합니다. 가끔 차 마시며 수다 떠는 사이입니다. 순자 씨, 어제 밤잠 못 잤어? 경수기가 물었습니다. 제 얼굴을 보고 아는 모양입니다. 차를 끓였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경수기가 말했습니다. 무슨 일 있어? 말해봐. 저는 망설였습니다. 말해야 할까? 하지만 결국 말했습니다. 혼자 사귀기엔 너무 힘들었으니까요. 민수가 이 집을 팔자고 해. 경수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 내 집을? 응. 10억이 된대. 재개발 얘기 나온다고. 그 돈으로 같이 살자고 말하다 목이 메었습니다. 경수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야, 괜찮아. 울지 않을 거야.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경수기가 말했습니다. 그놈의 돈. 가족도 돈 앞에선 변하나 봐. 내가 평생 모아서 산 집인데
그것도 모르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숙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알아. 다 알아. 넌 얼마나 고생했는데. 나 다 봤잖아. 누군가 알아주니 눈물이 더 났습니다. 경숙이가 돌아간 후 저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아들에게 말해야 할까요? 내가 얼마나 힘들게 이 집을 샀는지. 하지만 아들은 압니다. 알면서도 저러는 겁니다. 돈이 더 중요하니까. 10억이 더 크니까. 오후에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어제는 죄송해요.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고추 모종에 물을 주었습니다. 잎이 시들어 보였습니다. 너도 힘들구나. 중얼거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매일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편함에서 이상한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부동산 중개 의뢰서. 제 집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김민수, 제 아들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제 허락도 없이 부동산에 집을 내놓은 겁니까? 저는 즉시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너 뭐 한 거야? 엄마, 부동산에 우리 집 내놨어. 내 허락도 없이? 민수가 당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게 그냥 시세나 알아보려고. 시세? 팔 집도 아닌데 왜 시세를 알아봐?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안 판다고 하셔서. 그래도 혹시 몰라서. 혹시 몰라서? 넌 엄마가 죽기를 기다리는 거야?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저도 놀랐습니다.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던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가빠웠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내 아들이 이럴 수가. 내가 키운 아들이.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경숙이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제 표정을 보고 물었습니다. 또 무슨 일 있어? 저는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경숙이가 읽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자식이 미쳤구나. 나도 그렇게 생각해. 저는 힘없이 웃었습니다. 경숙이가 말했습니다. 순자야, 너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해. 이거 4명의 집이잖아. 아들이라도 내 허락 없이 못 팔아. 알아. 그래도 그래도가 뭐야. 당해. 경숙이의 말이 날카로웠습니다. 아들이라고 방치하면 끝까지 가. 지금 막아. 저는 생각했습니다. 경숙이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아들입니다. 제 아들입니다. 법적으로 대응한다는 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경숙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야, 내 인생이야. 내가 지켜야 해. 아무도 안 지켜줘. 아들도 안 지켜줘. 그날 밤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새벽까지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났습니다. 서랍 깊은 곳에 보관해둔 통장. 비상금 통장. 아무도 모르는 통장.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을 꺼냈습니다.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2억. 평생 모은 돈. 아들에게 주려고 모았던 돈. 결혼자금, 집 마련 자금, 손주 교육비. 그렇게 생각하며 모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통장 명의를 확인했습니다. 제 명의가 맞습니다. 그리고 법무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경숙이가 알려준 곳입니다. 법무사에게 말했습니다. 유언장을 쓰고 싶어요. 법무사가 물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 집과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고 싶어요. 제가 죽으면요. 법무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가족은요? 자녀분은? 아들이 있어요. 하지만 주고 싶지 않아요.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집과 예금 모두 독거노인 지원 단체에 기부한다는 내용. 아들에게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다는 내용. 서명하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오랜만에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뻥 뚫린 기분이었습니다. 뭔가 결정한다는 게 이렇게 후련한 일인 줄 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경숙이를 만났습니다.
순자야, 어디 갔다 와? 은행 좀. 저는 웃었습니다. 경숙이가 제 표정을 보며 말했습니다. 뭔가 좋은 일 있어? 표정이 밝아졌네. 응, 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세한 얘긴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지혜가 혼자 찾아왔습니다. 민수 없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지혜가 서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심 어린 미소는 아니었습니다. 어머님, 혼자 계세요? 들어가도 될까요? 저는 문을 열어줬습니다. 거실에 앉았습니다. 차를 내오려다 말았습니다. 대접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집 팔아야 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혜가 이어갔습니다. 저희가 빚이 있어요. 많이요. 민수 사업이 안 됐어요. 은행 대출도 막혔고요. 그제야 이해가 갔습니다. 아들이 왜 그랬는지 돈이 필요했던 겁니다. 급하게 저는 물었습니다. 얼마나 빚이 있는데? 3억이요. 지혜의 대답에 저는 놀랐습니다. 3억. 큰 돈입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지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집을 팔면 빚도 갚고 어머님도 우리랑 편하게 살 수 있잖아요. 저는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허락도 없이 부동산에 내놓은 거야. 지혜가 당황했습니다. 그건 저는 일어섰습니다. 지혜야, 나가줄래? 어머님, 내 집은 안 팔아. 절대로.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지혜도 일어섰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와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그건 너희가 해결할 일이야. 내 집을 팔아서 해결할 일이 아니고. 지혜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님은 왜 그렇게 이기적이세요? 아들이 힘든데. 이기적? 제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내가 평생 아들 위해 산 게 이기적이야? 지혜가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어머님, 후회하실 거예요. 그 말을 남기고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3억. 아들이 빚이 있었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을까? 말했으면 도와줬을 텐데. 하지만 집을 팔라고 하다니. 제 유일한 공간을, 제 평생의 결실을. 그건 아닙니다. 아무리 아들이라도 그건 아닙니다. 그날 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려왔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지혜한테 들었어요. 제발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저는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그 다음 일주일 저는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경숙이도 문을 두드렸지만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제 인생을, 제 선택을, 제가 옳은 건지 창밖을 보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해가 뜨고 지는 걸 봤습니다. 새들이 날아다니는 걸 봤습니다. 사람들이 출근하고 퇴근하는 걸 봤습니다. 세상은 돌아갑니다. 제 고민과 상관없이 저는 그 안에서 너무 작았습니다. 베란다에 고추 모종이 자랐습니다. 작은 꽃이 피었습니다. 노란 꽃이었습니다. 예뻤습니다. 저는 그 꽃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생명도 제 갈 길을 가는구나. 나도 그래야지. 물을 주었습니다. 정성껏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음식이 없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배는 고프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아프니까 배고픔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물만 마셨습니다. 많이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이 초췌했습니다. 핏기가 없었습니다. 눈가에 그늘이 졌습니다. 72살. 갑자기 더 늙어 보였습니다. 나 왜 이러고 있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어하지?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는 아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서운했던 겁니다. 배신감을 느낀 겁니다.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았는데 아들은 제 마음을 몰라줬습니다. 그게 가장 아팠습니다. 집보다 돈보다 제 마음을 몰라주는 게 아팠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울었습니다.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아무도 없으니까, 아무도 듣지 않으니까 한참을 울었습니다. 울고 나니 조금 후련했습니다. 가슴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얼굴을 씻었습니다. 찬물로 정신이 들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을 봤습니다. 울어서 빨간 눈. 하지만 이제는 단단해 보였습니다. 그래, 이제 그만 울자. 결정했으면 가야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날 경숙이가 또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번엔 열어줬습니다. 경숙이가 들어오며 저를 안았습니다. 미안해. 그냥 두고 싶었는데 제가 말했습니다. 경숙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다 지나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경숙이가 가져온 반찬을 꺼냈습니다. 먹어. 살아야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입맛은 없었지만 억지로 먹었습니다. 경숙이가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경숙이가 물었습니다. 결정했어? 응, 뭘로? 아들한테 안 줄 거야. 집도 돈도. 경숙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짜? 응, 유언장 썼어. 사회에 기부하기로. 경숙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것도 방법이긴 한데. 순자야, 그래도 내 아들인데. 저는 말했습니다. 아들이라서 더 안 줘야 해. 내 집 팔아서 빚 갚으면 그게 교육이야? 아니지. 그건 망치는 거야. 경숙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말도 맞아. 근데 나중에 후회 안 해? 모르겠어. 근데 지금은 이게 맞는 것 같아. 경숙이가 돌아간 후 저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후회할까요? 나중에 아들이 알게 되면.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미 결정했습니다. 돌아갈 수 없습니다. 며칠 후 민수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문 열어주세요. 저는 문 뒤에 서서 들었습니다.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엄마, 제발요. 한 번만 얘기해요. 엄마,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시간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민수는 계속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계속 서 있었습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그렇게 가까이 있지만 닿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민수가 포기하고 내려갔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이게 정말 맞는 걸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우편함에 편지가 있었습니다. 손편지였습니다. 민수의 글씨였습니다. 집으로 가져와 읽었습니다. 엄마, 저 민수예요. 편지 쓰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엄마가 문을 안 열어주셔서 전화도 안 받으셔서 이렇게 편지 써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많이 잘못했어요. 엄마 허락도 없이 집을 부동산에 내놓은 것, 엄마 마음을 생각하지 않은 것, 다 제 잘못이에요. 사실은 제가 사업에 실패했어요. 친구 보증을 잘못 썼다가 빚까지 떠안았어요. 3억이라는 큰 돈. 매일 빚쟁이들이 찾아와요. 지혜는 스트레스로 힘들어하고요. 저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엄마 집 생각이 났어요. 죄송해요. 하지만 엄마, 저도 이제 알아요. 그 집이 엄마한테 얼마나 소중한지,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마련한 집인지, 제가 어릴 때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다 알아요. 근데 제가 그걸 잊고 있었어요. 죄송해요. 엄마, 집 안 팔아도 돼요. 제가 다른 방법 찾을게요. 시간이 걸려도 제가 해결할게요. 그러니까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얼굴 좀 보여주세요. 엄마 목소리 듣고 싶어요. 사랑해요, 엄마.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화도 났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이제 와서 알았다고. 진작 그랬어야죠. 편지를 책상 서랍에 넣었습니다. 답장을 써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까? 괜찮아라고 써야 할까? 아니면 아직 화났어라고 써야 할까?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편지를 꺼내 다시 읽었습니다. 민수의 글씨를 봤습니다. 어렸을 때 연필 잡는 법 가르쳐줬던 게 기억났습니다. 한글 쓰는 법 알려줬던 것도요. 그 아이가 이제 어른이 되어 제게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아들에게도 저에게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동네에 소문이 돌았습니다. 재개발이 무산됐다고.
지역 주민들이 반대해서요. 집값이 오르긴 했지만 재개발은 없다고 했습니다. 10억 이야기도 과장이었다고 했습니다. 경수기가 올라와 말했습니다. 순자야, 들었어? 재개발 무산됐대. 응, 들었어. 다행이다. 내 집 지킬 수 있겠네. 경수기가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원래 팔 생각 없었어. 그날 저녁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울먹이는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재개발 소식 들었어요? 응, 엄마, 죄송해요. 제가 10억이라고 했는데 다 거짓말이었어요. 그냥 집값이 좀 올랐을 뿐이었는데,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민수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너무 급했어요. 돈이 너무 급해서 판단을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민수야,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응? 엄마? 엄마 집은 돈이 아니야. 알겠어? 네. 얼마가 되든 엄마한텐 값을 매길 수 없는 거야. 민수가 울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아직 화났어. 근데 너도 힘들겠지. 빚은 어떻게 할 거야? 제가 알아볼게요. 차라리 파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파산. 큰일입니다. 민수야, 얼마가 필요해? 엄마, 괜찮아요. 제가 해결할게요. 물어보잖아. 얼마야?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3억이요. 근데 엄마, 괜찮아요. 엄마, 집 팔라는 거 아니에요. 저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1억 줄게. 엄마, 조건이 있어. 나머지는 내가 갚아. 그리고 다시는 엄마 집 얘기 꺼내지 마. 민수가 울먹였습니다. 엄마,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됐어. 내일 은행 가자.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1억. 제 비상금의 반. 아깝지 않았습니다. 아들이니까요. 다음 날 민수와 지혜가 함께 왔습니다. 둘 다 수척해 보였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낸 게 보였습니다. 문을 열어줬습니다. 들어와. 민수가 들어서며 저를 안았습니다. 엄마, 저도 아들을 안았습니다. 오랜만에 안아보는 아들. 말랐습니다. 많이요. 거실에 앉았습니다. 지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어머님 집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어요. 저는 지혜를 봤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 같았습니다. 됐어. 다들 힘들었을 거야. 통장을 꺼내 민수에게 건넸습니다. 1억 있어. 가져가. 민수가 받지 않으려 했습니다. 엄마, 이거, 가져가라고. 조건 있다고 했잖아. 네. 민수가 통장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평생 이 집을 지키려고 산 거 알지? 네, 엄마. 이 집은 그냥 집이 아니야. 엄마 인생이야. 알겠어? 네, 알겠어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는 이 집 얘기 안 할게요. 약속해요. 그날 이후 민수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서요. 가끔 들러서 안부를 물었습니다. 예전처럼 편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시간이 약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았습니다. 지혜도 달라졌습니다. 제게 예의 바르게 대했습니다. 진심으로요. 가끔 반찬을 만들어 가져왔습니다. 어머님, 혼자 드시기 힘드시죠? 저는 고맙게 받았습니다. 고마워, 지혜야. 경숙이가 말했습니다. 순자야, 잘 풀렸네. 다행이다. 그러게. 다행이야. 저는 웃었습니다. 진심으로요. 근데 순자야, 유언장은 어떻게 할 거야? 그냥 둘 거야. 혹시 몰라서. 그것도 방법이네.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베란다에 고추가 열렸습니다. 빨간 고추, 파란 고추, 제가 키운 고추였습니다. 정성껏 하나를 따서 먹어봤습니다. 매웠습니다. 하지만 달기도 했습니다. 제 손으로 키운 맛이었습니다. 좋았습니다. 거실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파랬습니다.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제 집, 제 공간, 제 평화, 지켜낸 것들,
민수가 전화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갈게요. 같이 저녁 먹어요. 그래, 와라. 저는 웃었습니다. 아직도 가끔 서운합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게 인생이니까요. 완벽할 수 없으니까요. 저는 72살입니다. 혼자 삽니다. 이 작은 집에서요. 크지 않습니다.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제 겁니다. 제 이름으로 된 것입니다. 평생 일해서 마련한 것입니다. 누군가 이 집을 가져가려 했습니다. 제 아들까지도요. 하지만 저는 지켰습니다. 제 방식으로요. 싸우지 않고 하지만 단호하게. 사람들은 말합니다. 늙으면 자식한테 기대야 한다고. 하지만 저는 생각합니다. 기대는 게 아니라 함께 사는 거라고. 서로 존중하며 서로의 공간을 지켜주며.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완전한 행복은 아닙니다. 가끔 외롭습니다. 가끔 아들이 그립습니다. 하지만 제 공간이 있습니다. 제 평화가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베란다로 나갑니다. 고추에 물을 줍니다. 잎이 싱싱합니다. 잘 자라고 있습니다. 저처럼요. 72에도 잘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걸 배울 수 있습니다.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각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도 제 삶을 삽니다. 누구와 비교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맞추지 않습니다. 그저 저답게. 해가 집니다. 노을이 집니다. 아름답습니다. 이 풍경을 제 집에서 봅니다. 제 창에서요. 이게 제가 지킨 것입니다. 이게 제 승리입니다. 조용한 승리. 품위 있는 승리. 싸우지 않고 이긴 승리. 제 방식의 승리. 저는 웃습니다. 혼자서요. 괜찮습니다. 이 웃음은 진짜니까요. 이 평화는 제가 만든 거니까요. 내일도 해가 뜰 것입니다. 저는 여기 있을 것입니다. 이 집에서요. 제 자리에서요. 단단하게. 집은 그냥 집이 아닙니다. 집은 삶입니다. 기억입니다. 땀입니다. 눈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존엄입니다. 아무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빼앗을 수 없는 것. 그게 제 집입니다. 72의 여자가 지킨 것.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미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도 저는 삽니다. 제 집에서, 제 방식으로, 품위 있게.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